여러분들 베토벤의 음악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운명교향곡 같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는데 관객석에서 얼씨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의견 차이, 이런 것에서 오는 소통의 방법, 이런 거는 언제나 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소통의 능력, 이런 거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만큼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렇고 판소리에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너무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명확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추임새죠. 이 추임새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추임새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추임새의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는 얘기가 아닐 정도로 우리한테는 추임새가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들 추임새를 한다는 거는 곧 어떤 건 줄 아시죠? 바로 리액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관객층에서 무대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거나 혹은 우와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이러면은 그 즉시 그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리액션을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추임새였던 것이고, 그 리액션은 곧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을 해준다, 공감이 된다,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명확한 소통의 증거, 소통의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해외 어디를 가봐도 이런 추임새와 같은 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게 아주 독보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르헨티나 나라의 탱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탱고 문화를 즐겨본 적이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 탱고 문화에서도 추임새와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앞에서 탱고 댄서가 춤을 추고 있으면은 너무 잘하거나 탁월하거나 아니면 그 무대가 너무 재치가 있을 때 관객층에서 에싸 하면서 잘한다 라는 의미의 추임새 같은 걸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추임새가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이 에싸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임새와 같은 용어 같이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에싸가 그냥 에싸지, 잘한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판소리에서나 아니면 우리 전통 예술을 즐기는데 얼씨구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린 그냥 그거를 얼씨구 혹은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리액션을 하는 그 전체의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추임새라고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아르헨티나 탱고 문화에서는 에싸라고만 던지지 그것을 추임새와 같이 별도의 지칭하는 용어,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어서 그걸 지칭하는 어떤 용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확실히 판소리판에서 볼 수 있는 이 추임새는 한국 문화 예술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옛날부터 굉장히 보기 쉬웠던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가 소통을 잘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판이 정말 잘 재현이 되는 판을 가보면요, 정말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객석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무대에 대한 혹은 그 소리판에 대한 격을 갖추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공감과 존경이 있으면서도 당신의 소리에 나는 너무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리에 굉장히 격려를 하고 싶어요. 응원을 복돋아주고 싶어요. 이런 의미로서의 개념이 또 추임새가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격이 없는 흥의 교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려면은 여러분들 베토벤의 음악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운명교향곡 같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는데 관객석에서 얼씨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차르트 연주가 굉장히 우아하게 연주가 되고 있고 아주 조용하게 귀족 문화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클래식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펼치고 있는데 관객석에서 좋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전혀 예상하고 상상도 할 수 없죠. 약간 아찔한 상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이 서양 문화예술권에서는 이 추임새 문화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고 하면 안 되는 문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판소리에서도 막 그렇게 운명교향곡은 되게 무거운 분위기의 곡이잖아요. 판소리에서도 엄청 무거운 분위기나 슬픈 분위기 막 심청가에서 아버지가 막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얼씨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슬퍼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할 때 얼씨구 이렇게 하거든요. 슬플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한국에서는 흥겨움이라는 것이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쁠 때도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슬플 때도 정신을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이 개념으로서의 슬픔에서의 흥이라고 할까요? 한스러움 개념 안에서의 흥. 그 슬픔의 감성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감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추임새를 아주 슬프고 비장한 상황에서도 추임새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 소리판의 추임새거든요. 얼씨구라는 추임새를 보면요. 얼이라는 것은요. 얼씨구에서 그 얼은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얼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그 얼을 당신의 얼에게 주겠다. 이 개념이 그 얼씨구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얼에 내 얼을 함께 드리겠소. 그래서 이 깊고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관점에서의 공감이 그 얼씨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예술에서 그 추임새는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도 이 추임새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소리 추임새 문화가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석사과정 논문에서도 이 추임새가 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적이 있었었는데 추임새가 사라진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서양 문화예술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놀던 방식보다 서양에서부터 건너온 문화예술의 양식에 어느새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임새를 하는 것이 뭔가 부끄럽고 어색하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방해가 될 것 같고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벌써 문화예술 생활을 한다 하면은 미술관을 간다거나 극장을 간다라는 것을 문화예술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극장에서 음악회나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감상을 할 때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하죠. 벌써 이제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안내 멘트가 나오죠. 관객 여러분,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핸드폰에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멘트부터 벌써 여러분들 공연 시작하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벌써 어느새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극장 양식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 여러분들 들어가면요. 무대 부분과 관객층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이 양식은 곧 뭐냐? 관객석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대에 개입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무대 양식이거든요. 극장 양식. 이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넘어온 공간의 양식이고 이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판소리를 하기 시작한 이상 관객층에서 이 감히 이 무대로 판소리 추임새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양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가 추임새를 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임새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추임새를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보면은 옛 사람들 있죠. 판소리의 옛 판을 조금 즐겼던 사람들은 극장식 무대에서도 추임새를 곧잘 하세요. 그런 건 뭐냐? 옛날부터 즐겨오던 그 판내 문화. 우리는 원래 극장에서 판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 마당, 판에서 벌리던 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없는 곳에서 판소리 감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문화에서 추임새를 주고받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요런 세대분들은 추임새를 하시는 게 그래도 여전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2000년도에 개봉이 됐었던 춘향전이라는 영화 아시죠? 조승우 배우가 데뷔작이라고 했던 유명한 그 춘향전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영화, 임권택 감독님의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조상현 명창의 춘향가에 따라서 영화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판에 보면은 여전히 극장식 무대에서도 추임새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분들이. 하루 항말 지무 연대국조 흥망성쇠 광고내 흠입주 육세가여 노부가 네요 절대마도 동가르도 가방은 꼭 안 되지요. 그래서 확실히 그 판의 옛 정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극장에서도 추임새를 저렇게 잘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독창적이고 그 분위기가 자아내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 추임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완전히 그 판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감상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뭐 똑같은 무대 콘텐츠여도 다른 무대 콘텐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더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냐면은 젊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문명이 조금 더 편하고 익숙해진 우리 젊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더욱이 서양의 문화예술 감상법이 익숙해진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추임새가 더욱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서서히 우리 전통을 잘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완만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이후부터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 문화,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만의 어떤 놀이 방식이 급격하게 쇠퇴를 겪게 되면서 아마도 그 추임새 문화도 같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추임새를 잘하는 그렇게 소통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민족이 그 추임새를 잊어버렸다고 소통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추임새 문화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더라도 동시에 지금은 어떤 문화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떼창 문화 아시죠? 되게 유명한 팝스타들 오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은 너무 놀 줄 안대요. 그거를 뭘로 해요? 엄청나게 막 떼창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가수가 심지어 노래를 부르다가 감동을 먹어서 가수는 노래를 안 불러요. 관객층이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거에 감동받아서 막 이 모습을 보는데 되게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고 웃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갔는데 그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막 따라 부르느냐고 바빠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가수는 노래를 안 부르는데 우리는 그 가수가 감동 먹는 표정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더 부른단 말이죠. 이런 게 정말 독특한 문화예요.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만이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떼창을 불러서 그 가수를 감격시키고야 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추임새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떼창 문화로 지금 오늘날에는 변모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밌죠.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도 많다고 하고 한도 많다고 하고 이 감정이요 보통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음의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슬픔의 감정에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슬픔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감정의 농도들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추임새라는 문화들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하기가 되게 좋다. 왜? 감추고 있지 않고 표현을 하려고 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만의 어떤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저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리꾼으로서 무대를 섰을 때 이 추임새가 막 나올 때 그 희열을 정말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광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봐야 될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문화인데 복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후자에 더 힘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유연하거든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변화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렌드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유행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만큼 유연하기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문물, 서양의 문화예술 양식이나 이런 거의 흡수도 굉장히 빨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예술의 양식의 하나 그런 추임새 이런 것들도 금방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생각을 조금 나눠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임새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판소리 공연을 보실 기회가 있다,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있다, 그럴 때 단지 감상에만 지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흐르는 어떤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도 하고, 우리 한국 전통 문화예술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추임새도 살포시 얹어보면서 즐기시면은 감상의 어떤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감상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